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주식 영업팀 권중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시게 된 분은 화학 태양광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이주영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전기차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국내 주식 하시는 분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내 모듈 생산 기업이고 또 CDT, 카드뮴 텔룰라이드 모듈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캐파가 글로벌리는 9.8기가와트, 미국 내에는 2.8기가와트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설 중에 있어서 이제 26년 기준으로는 글로벌리는 21.4기가와트, 미국 내에는 10.7기가와트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 CDT 모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아시는 국내 하나솔루션과는 좀 다른 모듈이에요. 그 CDT 자체가 이제 대부분 생산하는 실리콘 모듈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웨이퍼로 이제 셀을 만들고 셀을 또 여러 개를 합쳐서 이제 모듈을 만드는 그런 조립형 느낌이 강하다면 CD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뽑아내면서 절단하고 해서 사용하는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시간 자체가 훨씬 짧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도 실리콘 모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반도체 양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CDT 모듈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만 들어가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가 훨씬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효율이 조금 낮아서 이제 유틸리티향 위주로 이제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 시장성으로만 봤을 때는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태양 전지와 CDT 기반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가치가 뭐 더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뭐 거의 반반 이 정도인 건지. 절대적으로 실리콘 모듈이 많고요. 아시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 론지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 모듈을 생산을 하고 CDT 모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우위에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카테고리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적 전에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주가를 조금 보고 왔는데 마침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한 번에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근데 이전에도 차트를 보면 그냥 뭐 올랐다가 잠깐 일부 조정 주고 다시 오르고 조정 주고 이런 차트가 거의 반복되는 느낌이던데 이런 내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한 부분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근래 주가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였는지?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는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7.8%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리포트 내용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매출도 5.5억 달러라서 이제 컨센이 7억 달러였는데 컨센을 하회를 했고 E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0.4달러라서 컨센을 60% 넘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송 일정 지연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배송 일정 지연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악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업 설명을 들어보면 고객사와 계약 일정에 맞추기 위한 딜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 매출 부진이라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이던스를 감안했을 때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주가 하락을 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AMPC가 이번에 1분기부터 7천만 달러 넘게 이제 손익에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GPM이 7.7%라서 나쁘지 않은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지난주에 26% 정도 금요일 날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IRA 세부 지침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 게,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건설을 할 때 세액공제가 기본 베이스가 30%인데, 네. 미국 내 부품을 40% 이상 사용을 하면 추가로 10% 세액공제를 더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존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이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25년 이전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40%를 미국산으로 충족을 하면 되고요. 26년부터는 55%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이게 프로젝트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듈이거든요. 근데 퍼스트솔라는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디벨로퍼들 입장에서 미국산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미국산 모듈이라서,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좀 더 크게 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같은 날 12일 날 이제 퍼스트솔라가 스웨덴의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소재 기업인 에볼라 AB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 시장 안에서 굉장히 핫한 소재입니다. 이게 상용화가 아직 안 됐는데 될 경우에 효율 극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금요일날 26% 정도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실적에 대해 지난 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제 배송 일정 지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이번 분기에만 있었던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제 이번 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나오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하반기로 만약에 매출이 이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하반기에요. 그러면 분명히 상반기보다 실적이 좋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이번 분기 어느 정도 가이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미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이미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가이던스? 컨센서스는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네, 일단 하반기로 좀 더 기대감이 몰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의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분기가 1.9기가와트였는데 회사에서 그래서 제시한 가이던스가 2분기에는 2.5기가와트 정도 판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7에서 8기가와트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물량 자체도 이제 하반기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인 성수기, 비수기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나요? 일단 1분기가 제일 비수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도 이제 일단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자신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지금 인도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태양광 시장에서 지금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시장 규모가 이제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인도 시장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인도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 또 5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인도에 조금 집중하는 이유가 이제 22년도에 인도 태양광 시장이 78기가와트 정도 됐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23년에는 94기가와트, 이제 24년에는 113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리포트에 적어둔 것처럼 PLI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판 IRA 정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적은 거의 미국과 유사합니다. 이제 수입산의 비중을 줄이겠다,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이제 적어둔 것처럼 총 1,850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투자를 할 예정인데, 이제 그 중에서 1,900억 정도가 퍼스트솔라가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이제 또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뭐 이만큼의 금액을 무조건 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네. 이제 예상이 된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네. 어쨌든 인도 정부가 이제 일부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만 제공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일단 퍼스트 솔라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스트 솔라의 인도향 진출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네. 이제 IR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내 자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 PL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인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퍼스트 솔라도 인도에 지금 공장을 증설 중에 있어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걸 좀 더 촉진을 시키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2026년까지 수주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현재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수주 잔고 자체가 이제 27년 물량도 40%는 이미 수주가 받아진 상태라서 네, 앞으로도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캐파가 매년 또 네. 늘어나게 되니까 이 확정된 수주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겼을 때 좀 이런 지표나 내용들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공급량이 부족해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수요는 30에서 4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퍼스트 솔라랑 하나솔루션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네. 그 둘이 증설을 한다고 해도 둘을 합쳤을 때 캐파가 20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 나타나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산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IRA 자체는 이제 중국산을 조금 배제하겠다가 초기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산을 조금 더 정부가 막아줄수록 더욱 베네핏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리콘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체가 웨이퍼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근데 웨이퍼는 글로벌 시장에서 98%의 웨이퍼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을 아예 배제하기가 힘든데 이 퍼스트 솔라의 CDT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이제 중국산을 안 쓰기에 되게 유리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전량 이제 자국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퍼스트 솔라가 중국산 아예 안 돼라는 정부 텐션이 보인다면 그때는 더욱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산을 대할 때 어떻게 이제 그 태도가 변화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사실 중국의 제품을 미국 입장에서도 마냥 이렇게 밀어낼 수 없는 상황인데 마냥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자국 내 태양광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 약간 저울질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국이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건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 친환경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또 대통령 정부가 만약에 또 바뀌면서 이 정책적으로 만약에 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사실 전통적인 에너지 완전히 죽고 있고 이쪽에 대한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태양광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겠죠. 지금 당장에 그걸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에 그걸 우려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어서 좀 먼 미래긴 하지만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현재 상황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지금 뭐 IRA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 섹터가 태양광이긴 합니다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섹터다 보니까 네. 정부의 영향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 친환경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퍼스트 솔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자국 내 또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정부의 중국 시장에 대한 스탠스까지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태양광 기업이 이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모시게 된 분은 화학 태양광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이주영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